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스타와 함께 건강 고민 해결해보는 행복 진료실이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스타가 진료실을 찾아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앞서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에서는 첫 얼음이 관측될 정도의 추위가 이어지다가 어제부터는 날이 좀 풀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단풍 나들이를 가실 텐데요.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삼행시에는 화재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날씨가 풀린 건 반가운 소식인데 대기가 건조해질수록 산불 위험이 커진다니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주말까지는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시면 낮 동안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다만 이제는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중부 내륙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져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출근길 감속 운전하셔야겠고요. 오늘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고 강원 산지에서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서울은 8.9도, 광주는 9.2도, 부산은 14.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은 19도, 광주는 21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일요일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설악산과 오대산의 단풍이 가장 화려하겠고요. 다음 주쯤이면 남쪽 지방의 단풍도 절정기를 맞이하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가을의 전취를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열어드리는 훈쌤 전세훈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커플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몸무게를 이용해서 한 사람은 골반을 풀어주고 또 한 사람은 가슴을 열어주는 재미있는 자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아기 자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고 양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로 기다릴게요. 다른 사람은 엉덩이를 들어서 상대방의 엉덩이골 사이 청골이라고 부르는 뼈 위에 앉는 겁니다. 천천히 몸을 뒤로 넘기면서 상대방과 엉덩이, 허리, 그리고 등까지 맞댄 상태로 누워줄게요. 두 다리는 앞쪽으로 쭉 뻗어주고 양팔은 머리 쪽으로 길게 뻗어서 온몸의 긴장을 다 풀어줍니다. 몇 번의 호흡이 끝나면 상대방의 골반쯤을 잡아서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중심을 잡고 바닥 쪽으로 돌아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네, 다음은 역할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아기 자세를 할 때 발목이 뻣뻣하신 분들은 아기 자세가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무릎을 골반 너비로 벌리거나 또는 어깨 너비까지 벌린 후에 아기 자세를 취하면 좀 더 부드럽게 자세를 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천골 위에 앉아서 천천히 중심을 잡고 엉덩이부터 허리, 등까지 상대방과 마주대고 눕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뻗는 것이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땐 두 무릎을 접고 양 바른 골반 너비, 무릎은 서로 붙여서 긴장을 빼고 누워 있어도 좋습니다. 어깨가 뻣뻣하신 분들은 뒤통수 뒤로 손가락 깍지를 껴서
팔꿈치를 바닥으로 축 늘어뜨리거나 이것 또한 부담스럽다면 양팔을 좌우로 벌려서 손등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호흡이 끝난 후엔 상대방의 골반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킬게요. 중심을 잡고 바닥으로 벗어나 편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의 자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통일교육 자료 친일 미화 논란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이제 매년 이수해야 하는 통일교육 자료예요.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상한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산하 이 통일교육원에서 제작한 역사에서 배우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자료에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 등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교육 자료인데 친일 미화 내용이 담겨 있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 교육 자료가 기본적으로 가상대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영상 속에 등장한 이완용이라는 인물은 영상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살아와도 일본이 한국을 장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면서 최대한 나은 조건으로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라고 칭한 이 이완용은 이왕 매를 맞을 거라면 조금 덜 아프게 맞는 것이 낫지 않냐라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장담컨대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는 나라대로 일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한일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이자 일제 침탈이 불가피했다는 식민사관의 논리로 이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독립운동가인 신채호 선생의 가상대화 부분입니다. 신채호는 이 대화에서 모두가 이완용과 같은 현실주의자였다면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였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건데요. 현실주의는 이 일제강점기를 옹호하는 주된 논리인데 신채호 선생의 대화를 통해서 마치 신채호 선생이 이완용을 현실주의자로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게 이 자료 자체가 공무원이나 또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매년 들어야 하는 교육자료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친일파 논리를 소개한 것은 더욱더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완용은 현실주의자다. 근데 이걸 이제 확인한 통일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일단 이 해당 자료가요. 구한말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역사적 인물들이 출연을 해서 가상 대화를 통해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 문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그 뜻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 차원에서 만들어진 2020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자료인데요. 통일부 관계자는 이 해당 자료뿐만 아니라 통일교육 교재 전반에 대한 수정을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에서 하는 그 공무원들이 교육하는 자료에 이렇게 써 있다면 네. 다른 자료는 어떨까?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30년 뒤 10집 중 4집이 혼자 산다입니다. 앞으로 30년 뒤인 2050년도에는요.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10집 중 4집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가구 추계 시도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648만 가구인데 2050년에는 무려 905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이 약 40%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네. 시도별 가운데 2050년 1인 가구 비중은 강원이 약 44%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 주위에도 사실 1인 가구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늘어나고 있다는 걸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형태의 가구 유형별 전망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와 남편 이렇게 둘이 사는 부부가구 비중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2030년도가 되면 최초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50년에 부부가구는 약 530만여 가구로 23%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50년도에는요. 1, 2인구 가구 비중이 무려 76%를 차지해서 정말로 4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이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부부 자녀 가구 비중은요. 2020년에 약 29%에서 2050년 약 17%로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2050년도에는 서울,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부부, 자녀 가구 비중이 20%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부부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가 5집 중 1집이 채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 2050년이면 1, 2인 가구가 대부분일 것이다. 근데 그때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는 거니까 네. 그 1, 2인 가구의 대부분이 또 고령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따라서 가구주가 이제 고령층인 가구 비중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이 2050년도에는 약 50%로 절반 가까이 이제 급증할 전망인데요. 지금은 4-5가구 중에 한 가구가 고령 가구에 해당하지만 약 30년이 흐르면 2가구 중 1집은 이제 고령화 가구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1인 가구 증가세의 많은 부분이 고령층이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기대 수명 증가에 따라서 고령층의 사별 인구와 이혼 인구가 늘어나는 등 고령층에서도 이 가구 분화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 자명하네요. 저렇게 갈 것 같네요. 네. 2050년이 되면 1인 가구 그중에서도 고령 가구가 훨씬 더 늘어날 텐데 그때 딱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 안 되잖아요. 늦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41세 남편 살해한 21살 아내입니다. 혼인신고 3주 만에요. 이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지난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혼인신고 3주 만에 이런 안타까운 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부부싸움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살인까지 번지게 됐을까요? 이 아내 A씨가요, B랑 혼인신고 전부터 약속한 게 있었던 거예요.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면은 내가 고가의 예물을 받기로 했고, 뭐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남편으로부터 받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는데도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남편과 굉장히 많이 다퉜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투는 과정에서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자 이 아내, 21살 아내는 나 무시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 라면서 본권 범행을 결심했던 것으로 그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내 A씨가 범행 후에 자수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A씨가요, 어떻게 범행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남편, 이 B씨를 칼을 이용해서 수차례 흉기로 하고요. 2시간 동안 이 남편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계속 흉기를 휘둘러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당일에 이 낮 12시 50분쯤에 결국 이 아내 A씨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어요? 재판부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범행 방법 부분을 이 판결문에 판결 이유로 설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은 거듭해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라면서 살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범행 장소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는 등 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다만 이 피고인이 범행 후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자수한 점, 또 본건
사건 범행과 그로 인한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설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요, 이 A씨에 대해서 재범을 평가했더니 재범 평가도가 굉장히 높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서 A씨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뭐 정말 참담한 사건이네요. 네. 예,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가는 낭만 닥터가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닥터가 간다. 이 낭만 닥터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진단하고 또 의학적인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거죠. 네, 낭만 닥터가 이번에는 경남 밀양까지 찾아갔다고 네. 합니다. 지팡이가 없이는 걷는 것조차 힘든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밀양으로 함께 가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66년 동안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마을 이장을 나가면 설상합니다. 최영자라는 분, 젊은 나이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금은 보면 등도 휘어지고 무릎도 허리도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봐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맑은 기운이 가득한 밀양입니다. 당신이 원하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낭만 닥터, 닥터가 간다! 네, 안녕하세요. 솔선수범 만능 MC 백봉기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우리 또 정재훈 원장님, 낭만 닥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의 주인공 만나기 위해서 밀양에 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선생님. 예. 뭐가 보이나요? 아주 아름다운데 연꽃이 아주 장관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바로 연꽃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예. 지금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예, 가보시죠. 출발! 진짜 멋지네요, 연꽃들이. 멋진 연꽃단지를 지나 만난 분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장님이세요? 세상합니다. 저희가 또 사연을 보고요, 잽싸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못 가시고 이런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원장님께서 그분들까지 같이 간단한 진료 겸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병원 같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잘 찾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연꽃마을의 중심이 되는 마을회관에 낭만닥터 진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불러드릴게요. 배금순 어머니 분이에요.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죠? 허리가요. 허리가요? 예, 있는 게 한 7년 정도 넘었어요. 이 나이 안 아플 수 있겠으니까. 병원에 가셔서 혹시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보셨어요? 이 나이가 있으니까 나날이 시골 어르신들이 혼자서 병원을 오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질병을 오래 방치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허리가 조금 등이 굽었어요. 이 발목 관절 속에 염증이 좀 끼었거든요. 이제 아픈 원인을 찾았네요. 좀 따끔해요. 예. 필요하시나 봐요. 물론 이제 정확히 보려면 엑스레이를 찍고 그래서 봐야 되는데 아마 관절염이 생기면 주변에 그 염증들이 관절 속에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로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우선 좀 놔드린 겁니다. 근데 발목을 너무 많이 걸으면 또 염증 생기시니까 너무 많이 걷지 마시고.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병원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병원 안 가보셨어요?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낭만닥터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원장님, 예. 서울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참 마을에는 뭐 거의 대접해 드릴 것도 없고 오늘 국수를 삶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주신 국수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야, 면이 쫀득쫀득한데요? 근데 시골에서 먹는 음식들은 무엇이든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맛있었어요. 국수 맛있게 먹어서 네. 담요로 제가 클래식 기타를 좀 치거든요. 그래서 낭만닥터입니다. 낭만닥터. 노래 좋아하시는 거. 잠시 감상하실까요? 손 좀 푸시고요. 와, 박수! 와. 아유, 원장님 오늘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자 아줌마 집이 요 얼마 안 되니까 네. 제가 한번 모시고 갈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럼 좀 집으로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좋은 결과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시죠. 논밭을 지나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최영자님 댁. 정동 아줌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어머니 근데 지팡이를 2개를 이렇게 짚고 다니시네요. 힘이 들 때는 이렇게 납치해요. 얼마나 되셨어요, 아픈지는? 다치가 이래 됐는데요. 그저 10년 넘었지. 아무튼 어머니 오늘 원장 선생님이 어머니 한번 딱 이렇게 진료 봐주시고 치료까지 도와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머니 모자가 예. 색깔이 참 이쁘네요. 이쁘다고요? 예. 시집온 젊은 시절에는 참 예뻤는데 아, 지금도 예쁘시잖아요. 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무릎 통증 때문에 앉아서 생활하기에 익숙해진 최영자님. 늘 참고 버티는 게 일상인데요. 불편하지. 기가 말할 수 없는 거지. 아프니까 더 하지 이제. 안 아플 때는 하지. 아프니까 뭐 여러 가지 불편하지. 그러면 병원 있는 시내로 이사를 하시지. 그게 마음대로 되나? 내 마음대로도 안 되는데 아저씨가 계신데 아저씨가 마음대로 하나? 시내가 해물 게 없잖아. 젊은 사람 같으면 뭐 뭐를 하다 하지. 문제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 가난하면. 근데 농사 지가 뭐 밥이나 뭐 살이나 쳐가 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녀분들은 타지로 나가서 지금은 남편과 2분이 살고 계시는데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다리가 겉으로 보면 반듯한 것 같아도 지금 아마 여기가 닳아져가지고 다리가 약간 여기 휘었어요. 무릎 한번 구부려 보실까요? 구부러지기는 조금 덜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붙지를 안 해. 그렇죠. 관절염으로 해서 속에 염증이 생겨서 물이 좀 찬 거예요. 2분 다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렇게 편찮으시니까 좀 도와드릴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님의 일손 돕기 미션 바로 들어갑니다. 실이 재보세요. 집안의 재산 경운기 덮개를 만드는 건데요. 이 정도면 되겠다. 여유 있게. 그런 방법이 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문제 없도록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드렸습니다. 벌레가 많이 가고 있다고. 또 뭐 있어요, 어머니? 네? 아, 가만히. 가만히. 저 잠깐만요. 몇 킬로짜리죠, 저게? 40kg는 될 것 같은데. 와, 엄청 큰데 포대가.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요? 아유. 이거 별거 아니네. 아, 조심하세요. 아니, 별거 아니네. 아, 진짜요? 아, 그럼. 별거 아니라고요? 네, 별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거 여기 소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건 소금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못 뜨는 거예요? 아, 부실해서 안 되겠다. 아, 이건 쌀인 것 같다, 쌀. 별거 아닌 것 같다. 이거 달라요. 아, 진짜로 이거 달라요. 들어보세요. 이거 편은 아직은 그 탈곡을 하기 전에 그죠? 끝까지 있는 거라서 가벼워요. 다른 거죠? 그렇죠. 아, 어쩐지. 무거워요. 아닌데? 예? 뭐라고요? 잠깐만.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진짜요? 이 요령이 있는 것 같은데. 때문에. 아니야. 아, 이거 부실해가지고 안 되겠다. 아, 근데 힘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헬스에서 그냥 데드리프트 하잖아요. 헬스를 하시는구나. 들고 이렇게 자꾸 데드리프트 하면 이렇게 해서. 오. 들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헬스로 다져져 체력도 좋은 낭만닥터. 체력왕으로 인정합니다. 다음 미션은 이불 빨래인데요. 아픈 무릎 때문에 그동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일 바로 실행 들어갑니다. 댄스 한번 치시죠.
저는 댄스는 좋다. 춤추자는 걸 제일 제가 싫어합니다. 근데 벽감아 드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저는 그래도 이게 낫어요. 아, 그래요? 네. 나는 벽감아 드는 게 훨씬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께서 힘쓰시는 거 위주로 하시고 저는 이런 거 잔기술로 가겠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한 만큼 최영자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아유, 끝났습니다. 야, 아유, 빨래 끝! 닥터가 간다. 모든 미션 수행 완료입니다. 다음 날 최영자님이 아드님과 함께 서울 병원을 찾았는데요. 바로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른쪽은 위에 물렁뼈도 한 2 내지 3mm 있는데 다 닳아져 버리고 이 밑에도 다 닳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붙어버렸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다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얀 것이 물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그만큼 생겼다 그 말이에요. 물렁뼈 닳아져 버리면 자기 관절로서 역할을 못 해요. 인공관절, 사람이 만든 관절을 바꿔주는 거, 그것이 인공관절이라고 많이 하는데 수술은 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이제 워낙 심하게 닳아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할 거예요. 손으로 한 것보다는 컴퓨터로 재가지고 CT로 정확히 재가지고 이렇게 기계로 딱 자르는 게 더 정확해요. 특별히 로봇 수술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이제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하지의 정렬, 하지의 축을 정확하게 인공관절을 하면서도 하지 축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닿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닿은 쪽으로 이렇게 축이 이렇게 틀어지게 돼요. 우리 흔히 오다리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최영자님은 그 오다리가 심할수록 그냥 일반적인 인공관절을 할 때 축을 정확히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해주기 위해서 로봇 인공관절을 하는 겁니다. 수술을 앞두고 낭만 닥터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안테리어 딱 붙는 정도까지만 제가 위치를 해놨고요. 지금 녹색 라인이 커튼 라인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어떤 거예요? 로봇에 줄 자료를 세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 전체의 CT를 찍은 자료를 가지고 축도 맞추고 이제 뼈를 깎는 그 깊이도 맞추고 위치도 맞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장 이상적인 수술이 될 수 있도록. 드디어 수술 당일. 오늘 70세 여자 환자분 토탈 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죠. 아까 AP상에서는 왼쪽이 더 닳아져 보였는데 지금은 오른쪽이 더 닳아져 보이자는 게 그래서 사실은 양쪽을 다 인공관절이 필요합니다. 엑스레이상으로는. 내과 원장님 어떠신가요? 환자분 고혈압은 있으시고요. 예. 아침 혈압은 좀 높으신데 수술에 지장이 있을 정도시거나 그런 건 없었고 피검사상에도 간 기능, 신장 기능,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적이시고요. 예. 수술에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수술을 위해서 오늘 로봇 수술 진행하실 예정이신데 이제 장비랑 인원이 더 평소보다 투입되는 만큼 에이세틱에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최영자님의 무릎은 과연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낭만 닥터가 이끈 로봇 수술 결과가 어떻게 났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닥터가 간다. 다음 주 이 시간에 확인해 주세요. 네, 스타의 건강 고민도 해결해보고 건강 비법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행복진료실 문 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진료 시작해보기에 앞서서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 또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식품생명공학 차윤원 박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행복진료실에 의뢰해 주신 환자분이십니다. 지금 안경을 쓰고 계신데 네. 일단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스타분이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건지 바로 힌트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환자분 앞에 힌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거요? 마네킹 머리? 그렇죠.
마네킹, 헤어 마네킹이거든요. 네. 근데 봐봐요. 일단 저 마네킹 그 머리가 제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헤어스타일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혹시 모발 관리 이런 거하고. 아니 미용 연습하는 거니까 미용계의 또 스타신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근데 저희가 아직 저 헤어 마네킹으로는 스타를 추측할 수 없어서 힌트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김상궁 전문, 단역계 고두심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상궁이시구나. 아무리 봐도 첫 번째, 두 번째 힌트로 연관성을 못 찾겠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어렵죠. 또 어렵네요. 그래도 두 번째 힌트가 딱 그냥 아예 김상궁 그리고 단역계 고두심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시고 어쩌면 사극계 이제 김상궁 역할을 많이 하셨던 그런 배우님이 아니실까요? 그런 추측이 좀 되는데요. 저분 저 안경이 얼굴을 다 가린 걸로 봐서는 얼굴이 조그매요. 그렇죠. 그래서 배운지는 알았는데. 네. 자, 누구십니까? 안경을 벗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우 김이랍니다. 김이라 씨. 그래서 단역계 고두심이랬구나. 워낙에 또 작품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워낙 많아서 네. 이렇게 세다가 포기를 했는데요. 네. 한 2017년 기준으로 세보니까 한 1,800 정도 되더라고요. 1800회가 아니라 1800편이요? 네. 근데 이게 김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단역이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렵고 드라마마다 이 키 캐릭터 뭔가 이 키가 되는 내용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역을 주로 하셨거든요, 이분이.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다툼과 고성이 난무하기는 하는데 제가 또 그런 역할을 전담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을 안 아프게 뽑는 요령까지 생겼어요. 머리카락을 안 아프게. 그 요령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 별거는 아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상대편 역할 좀 해주세요. 제가 머리를 뽑힐 수는 없으니까. 제가 상대편을 만났어요. 이럴 때 머리털을 확 잡는데 제가 무슨 죄가 있나요? 보통 두피에서 2-3cm를 떨어뜨려서 얘를 잡아요. 이거를 좀 풀어주세요. 그래야 더 리얼하거든요. 그럼 얘를 자. 야! 너 거기 있어! 딱 잡아요. 근데 이게 기술이에요. 2-3cm에서 이렇게 딱 잡으면 손등에 이렇게 심줄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아프게 잡은 것 같은데 아프세요? 안 아프시답니다. 그래서 2-3cm 떨어진 상태에서 잡아서 두피에 꽉 붙여서 흔듭니다. 야! 너! 어디 와서 까불어? 너 오늘 아주 말지 마라! 이렇게 더 아프십니까? 안 아파요. 근데 정신이 없네요.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하면 오히려 상대편 배우분이 오셔갖고 안 아프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면 머리끄댕이 역할이에요. 그게 또 요령이 있구나. 그렇죠. 경험에서 생긴 노하우죠. 안 아프게 머리채를 잡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힌트가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서요.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발을 애용하고 가발을 많이 쓰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한 2년 전에 제가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고 방사선 항암 치료 한 18번, 방사선 치료 한 33번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고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갖고 그래도 여잔데 여자로서 우울감도 좀 심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극복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가발을 침실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발 볼 때마다 건강관리 잘하자 이런 경각심을 갖고 아주 건강관리 잘하자 하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안 못 뵀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지금도 이제 잘 관리 중이지만 그런데 요즘 또 고민이 생겼어요. 당뇨가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이렇게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치료받으면서 면역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당뇨까지 걸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당뇨 관리 비법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주제가 뭔지 보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당뇨인 무너뜨리는 합병증을 막아라입니다. 합병증이 정말 큰 고민이죠. 그러니까 이게 당뇨인들에게. 당뇨로 그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그 관리하는 게 힘든데 여기다 합병증까지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무너지죠. 네, 맞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이 13.8%로 여기에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게 되면 인구 1,000만 명이 당뇨병 위험에 노출된 상태인데요. 근데 실제 평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만큼 이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죠. 실제로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한국인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대표적인 질환, 부동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와,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질병으로 순위를 매겼더니 1위가 당뇨였다. 저는 저희 집에 아버지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만큼 관리도 계속해야 되고 이게 끊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쉽지 않죠. 특히 혈당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 숫자가 5.5% 증가할 때마다 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12.5%가 더 증가한다고 하니까 당뇨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합병증이 높아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OECD 국가 중에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합병증 그러면 일단은 눈이 안 보이시거나 제가 아는 분은 귀가 또 청력을 잃으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손발을 자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게 말로 얘기하기 너무 무서운 합병증들이에요, 이게. 네, 그렇죠. 실제 당뇨 합병증 하면 그 두 가지 질환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혈당이 높게 되면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우리 실명까지도 가는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 같은 경우는 당뇨병에 의해서 이 망막의 미세혈관에 이 혈류가 좋지 않으면 이 신생혈관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신생혈관은 약해서 신생혈관 잘 터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망막을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실제 대한안과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이 실명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25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 당뇨발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성 족부병증은 실제 우리나라 사지절단 원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질환인데요. 매년 2,000명 이상이 이 당뇨병성 족부병증으로 다리를 잘리고 있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가 당뇨 얘기할 때 사례를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 그 실명하고 당뇨발 이게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당뇨 관리하면서 진짜 이런 합병증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흔히 합병증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무시무시한 질병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뭐 뇌졸중이다 아니면 투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신장이 망가진다거나 방금 말씀하셨던 실명. 하지만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겪어야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기도 한데요. 한두 달만 제대로 혈당 관리가 안 돼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는 합병증도 몇 번 하다 보면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돼서야 내가 저혈당이 굉장히 심각했구나라는 걸 알기도 하고요. 고혈당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도 단 한두 달만 해도 혈관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혈관 손상 초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건 역시 심근경색이나 이제 뇌졸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당뇨병으로 또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때문에 발생되는 원인의 약 50%가 심근경색이니까요. 혈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뇨 합병증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미리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함께 이 질문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합병증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제가 바로 드릴게요. 저는 직업 특성상 하루에 10시간 이상 자리에 앉아있는 50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앉아있는 사람이 당뇨병에 더 잘 걸린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오래 앉아있는 것과 당뇨병 정말 연관이 있는 건가요?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저는 X. 아니 저는 O. 뭐 앉아 있는 게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시기. 먹는 거겠죠. 영향성은 좀 크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X 들어봤습니다. 저도요. 뭔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오래 앉아있는 건 앉아있는 건데 식단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어쨌든 당뇨도 이렇게 혈액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는데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체로 피가 쏠리니까 안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저는 O를 들었어요. 아니 부종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먹고 앉거나 누워만 있으면 이게 안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 좀 걸어 다녀야죠. 바꿔야겠다. 네. 바꿔?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있구나. 이 자식 시간이 길어지면 발병 위험이 커지는 질환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심혈관 질환 혹은 하지정맥류, 골다공증, 그리고 또 하나가 당뇨입니다. 이게 오죽하면 이런 병들을 이제 의자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증가세가 이렇게 가파른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 자식 생활과 연관성이 굉장히 큰데요.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이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 혈중에 이 포도당이 높아지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고혈당 상태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번에 제가 퀴즈를 내드리는데 이건 퀴즈라기보다도 그냥 질문 그 자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OX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바로 알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항상 혈당 조절할 때마다 손가락에서 피가 잘 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혈당 체크를 매 끼니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이러셨어요. 네. 진짜 그러네요. 네. 요게 피가 안 나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당뇨 검사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안 직접적으로 해봤는데, 본인께서 직접 해보신 적은 오래 아마 앓으신 없으실 분들이 텐데요. 네. 이렇게 손가락을 하도 찔러대니까 손에서 이젠 피가 안 나온다 이런 분들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그 조그만 거 찔러야 얼마나 아프다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뭐 매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찌르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기만 그 조그만 게 보기만 해도 무섭다고 그러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매 끼니 찔러야 되니까. 맞습니다. 너무 억지로 막 찌르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혈액순환이 좀 잘 되게 만든 다음에 살짝 찌르시면 금방 또 피가 잘 나오는데요. 따뜻한 물에 손을 좀 담궈서 가볍게 손을 좀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체열하기 직전에는 허벅지 아래쪽까지 이렇게 손을 내려놓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을 찌를 때 앞쪽 부분을 찌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가락의 옆쪽 부분을 찌르시는 것이 덜 아프고 또 혈액도 잘 채취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피가 안 나온다고 아주 꽉꽉 쥐어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 안쪽에 있는 세포질 속에 있는 액체가 흘러나와서 혈당이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되니까요.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3초 정도에 걸쳐서 부드럽게 짜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혈액이 잘 채취가 안 된다면 뭐 허벅지라든지 배라든지 다른 곳으로 체열 위치를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당뇨 환자분들은 또 상처가 나면 잘 치유가 안 되니까 해당하시는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체열 위치를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이어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판정을 받은 지 4년째입니다. 꾸준히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있지만 당뇨에 걸린 지 오래되면 무조건 합병증이 온다는 말에 걱정이 앞서네요. 정말 당뇨를 오래 앓게 되면 합병증이 생기는 건가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OX로 한번 풀어내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저는 X. 저도 X. 네, 요즘은 워낙 당뇨 관리 자체를 철저히 하시니까 합병증 예방도 예전보다 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그냥 당뇨를 오래 앓았다고 무조건 합병증에 걸린다. 이러면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X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큰 병을 겪다 보니까 잘 관리하면 낫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희망적이거든요. 그래서 당뇨병도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저도 X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뭐 대세를 따라가. 자, 정답은요. 굉장히 고민되는데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세모네. 네, 세모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실 그런 희망이 있죠. 너무 의학 기술도 좋아지고 잘 관리하면 합병증 없는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당뇨를 오래 앓다 보면 결국 또 생기기도 하는데요. 대개 이제 연한대로 살펴보면 5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망막 쪽에 안 좋은 미세혈관 병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7, 8년 정도 되면은 미세 단백뇨라든지 아니면 가볍게 손발이 저릴 수 있는 신경병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년 정도가 되면 어쩌면 투석을 할지 모르는 심각한 신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또
각종 혈관 질환이나 심각한 이 신경병증, 그래서 따갑고 저리고 시린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나빠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초반부터 얼마나 아주 강력하게 조절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당뇨가 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뇨가 온 다음에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당뇨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으니까 김이라 씨가 건강을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일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라 씨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 드라마 속 감초 역할로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만든 명품 배우 김희라 씨. 그녀의 일상은 운동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자주 하세요?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귀차니즘이 있어가지고 잘 안 해서 그렇지. 예. 그리고 이렇게 좀 움직이고 나면 등허리에 이렇게 식은땀 나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조금 쾌감은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인데 작은 날갯짓으로 얻는 효과. 이렇게 하면 여자들은 겨드랑이에 여기 부유방이라고 있고 여기 림프가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자극을 자꾸만 주면은 이 부유방도 없어지고 팔뚝살도 빠지고 한대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면 온종일 기분이 좋아진다네요. 언니 왔나 보다. 언니! 어서 와. 차 안 밀렸어? 올 때? 저희 고등학교 안양역 선배님이시고요. 이 동네에 사는데 제가 이사 와가지고 언니 초대했어요. 그래서 같이 자주 놀아요. 운동도 하고. 너 운동하고 있었어? 왜 웬일이야? 어? 왜 이렇게 운동도 안 하고? 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잘했다, 얘. 이제 여보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아. 아, 그래? 응. 좀 빠진 것 같아? 네, 좀 이뻐졌어. 안 본 사이, 잠깐 안 본 사이. 이런 것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막 열심히 하고 이제 내 몸 관리하려고. 야, 잘했다, 야. 좀 많이 움직이고. 그럼. 귀찮음에도 꾸준히 운동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제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1년 반 정도에 갑자기 암을 알았었어요.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은 김희라 씨. 스스로 항암 치료를 18번, 방사선 치료를 33번이나 받았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암 투병. 건강관리 안 한 것도 무지 후회가 됐고 아무튼 치료하면서 눈물로 한 1년 동안 치료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과 식습관 관리 등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이게 뭐야? 내가 준비한 거야. 하나 먹어봐. 건강을 위한 그녀의 비밀 무기는? 아픈 게 싫잖아요. 그래서 혈관 관리를 좀 하려고 여주를 먹고 있고요. 또 혈관 관리를 잘해야 당뇨도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혈당 조절 기능이 손상되면 암 종양의 성장을 촉진한답니다. 따라서 당뇨 관리가 중요한데요. 사실 저희 집안에 또 당뇨를 앓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작은아버님도 그래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 저한테도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있나 싶어서 혈관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뇨도 근력 운동이니까 내가 오늘 좋은 운동 하나 소개시켜줄게. 그래? 응. 뭔데? 일단 따라와봐. 따라와봐. 뭔데? 당뇨 예방에 근력 운동은 필수죠.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지인의 소개로 도착한 것은 운동 좀 한다는 사람들의 성지 클라이밍장. 근력과 심폐지구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죠. 되게 푹신해. 희라 씨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클라이밍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처음 해보세요? 네. 어떠세요? 느낌이 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이 바닥이 푹신푹신하니까 만약에 이거 자꾸 올라가다 떨어져도 안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얘 이렇게 잡아보니까 이렇게 딱 안정감 있게 이게 손잡이가 다 돼 있네요. 근력 운동으로 클라이밍을 추천해준 지인 먼저 도전. 오른손 쭉. 그렇죠. 자, 발정리. 완벽한 몸놀림. 8번. 나이스.
와, 언니 되게 잘한다. 벌리고 박수. 예. 와. 오늘 첫 경험인 클라이밍 초보자 희라 씨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동작 하나하나. 자, 왼발 들어오고 여기까지. 왼발. 네. 나이스. 신중을 기하는 희라 씨. 타고난 균형 감각, 유연한 몸놀림 잘 소화해내고 있네요. 여기서 달라지네. 이럴 때 힘들구나. 악력과 온몸의 근력을 사용해야 하다 보니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이거 결국 떨어지고 말해요. 건너온 거라 숨도 안 찰 줄 알았더니 굉장히 숨 차고 지금 속 근육들이 뭐가 막 찌릿찌릿 움직이는 것 같고요. 지금 막 땀나요. 되게 재밌어요. 새로운 도전의 희열. 사실 클라이밍이 희라 씨의 버킷리스트였다고 하네요. 처음 하시는 분 치고는 잘 가셨습니다. 정말요. 예. 원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다가 이 밸런스가 안 맞을 때 그냥 떨어져 버려요. 밸런스가 중요한데 우리 발도 잘 쓰시고 해서 저기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씩 오르면서 성취감뿐 아니라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클라이밍. 이렇게 해서 내 안전벨트 고리에다 걸고 딱! 언니 화이팅! 화이팅! 클라이밍은 얼핏 보면 팔 근육만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까지 골고루 사용되는데요. 아이고.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도전해보지만 초보자에겐 너무도 높은 벽. 도전! 재도전! 연연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합니다. 유방암이란 존재 앞에서도 열심히 싸워 당당하게 이겨냈던 희라 씨. 한 단계 한 단계 홀드를 밟고 오르며 클라이밍 정복에 나섰습니다. 다 됐어. 힘내서 천천히 올라가. 고지가 코앞에 있는 상황. 그리고 마침내 성공! 다 했다. 완벽했던 클라이밍 도전기. 야, 네가 더 잘 내려온다. 아이고. 스릴도 있고요. 제가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는 제 자신이 되게 대견스럽고 성취감도 있고 막 더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긴다고 할까? 적극 추천. 하나, 둘, 셋, 파이팅! 두 사람의 클라이밍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어느덧 하늘에 노을이 지고 두 사람이 찾은 곳은 한 식당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생선구이. 저 생선 엄청 좋아해요. 회도 날 것도 좋아하고 익힌 것도 좋아하고 생선 잘 먹어요. 식단 관리가 중요한 희라 씨. 건강한 식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운동하고 나니까 언니 먹을 게 막 땡겨. 많이 먹어 언니? 많이 먹자. 빨리 먹어. 이거 생선 살도 안 찌는 거야.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영양소가 풍부하죠.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법이죠. 김희라 씨에게 건강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건강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프면 혼자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 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유방암 선고 후 건강의 귀중함을 알게 됐다는 희라 씨.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만큼 행복하길 바랍니다. 큰 병을 극복하신 후에 이렇게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문가 선생님들의 건강 비법도 한번 배워볼까요? 처방전입니다. 서동주 선생님.
가자미근 이거 뭐야? 가자미근. 어디 뭐 잘못 쓴 거 아니야? 저 가자미금 저는 소금 부위만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가자미 먹고 푸시업을 하는 얘기야? 회를 먹어봐요. 야, 그치, 가자미. 뭐예요, 이게? 어떤 네, 거예요? 우리 몸에도 가자미근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앞서 오래 앉아있다 보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상에서 오래 자식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오늘 알려드릴 이 운동으로 혈당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 가자미근 이 푸시업은 이 미국 휴스턴대 마크 해밀턴 교수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이 혈당 조절 운동법입니다. 아니 가자미근이라고 난생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네, 가자미근은요, 우리 종아리에 있어요. 종아리에 있는 근육인데요. 종아리 위쪽부터 발목까지 있는 근육이고요. 보통 우리가 서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해밀턴 교수 팀이 이 가자미근 푸시업 연구 효과를 이제 알아봤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 포도당 음료를 섭취하게 한 뒤에 270분 동안 이 가자미근 푸시업을 시켜봤어요. 그러면서 혈액 검사와 이 근육 생검 검사를 해봤더니 180분이 지나자 평균 혈당 수치가 약 52%가 감소했고요. 인슐린 요구량도 6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배워봐야죠.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럼 좀 저도 한번 나가서 네, 배워볼게요. 그럼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가자미 좀- 잡아야죠. 그러네요. 가자미 네. 잡아야지. 사무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게. 네, 오늘 운동은 굉장히 간단한 운동이고요.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바르게 앉아서 네, 종아리와 바닥이 90도가 되게 90도? 앉아주시고요. 여기서 그냥 발 뒤꿈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쉽네. 네, 빠르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약 한 30도 정도 높이로 우리 까치발 하듯이. 네, 까치발 하듯이 해주시면 되고요. 한 세트를 이제 2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뭐 혈당 떨어져요? 진짜 이게 되는 건가요? 신기하다. 네, 이렇게 되면 근육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뭐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 가자미근이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종아리 알이라고 하는 게 이 비복근이거든요. 근데 비복근 안쪽에 만져지는 근육이 바로 가자미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서서 우리가 뒤꿈치를 들게 되면 보통 비복근이 자극이 되고요. 네. 앉아서 이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게 되면 이 가자미근이 자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운동이다 보니까 이 혈당을 많이 쓰게 되면서 이제 혈당 조절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일단 앉아 있으면 엉덩이 부분에 우리가 체중이 다 실리게 되고 이 가자미근에는 다리 이제 무게 정도만 이제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장시간 아주 쉽게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이거 알 생기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선생님. 비복근에 네, 사실 알이 생기는 거는 이 비복근이기 때문에 네. 안쪽 가자미근이 자극되는 것은 사실 알이랑은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네. 풀어져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집에서나 혹은 회사에서 네네. 손쉽게 하고 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주 간단하네요, 방법 자체가.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들고 이러니까 피가 잘 돌아서 그러는 원리예요? 네, 혈액순환도 되고 사실 근육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네. 근력 운동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민욱 선생님 처방전을 보겠습니다. 언위치. 아, 오늘 왜들 이러세요? 뭐야? 언위치는 뭐야? 얼어있는 위치예요? 자, 제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언은 영어로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샌드위치에서 따왔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좀 없는 샌드위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빵이 없는 샌드위치면 네. 물론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좀 반가울 수 있긴 한데 그렇죠. 이게 모양이 잘 잡히나요? 자, 언위치 레시피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뭐 앞에 이렇게 제가 재료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보면 빵이 정말 없죠. 네. 네, 대신에 오늘 아주 맛있는 이런 닭가슴살을 준비를 좀 해봤고요. 각종 야채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좀 대신해서 이런 양상추나 상추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빵 없이 그냥 상추를 가지고 그 안에다가 뭘 넣고 싸는 건가?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재료만 가지고 빵 없이 샌드위치 모양을 만들까 좀 아마 걱정들을 하실 텐데요. 궁금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꼭 필요한 재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조금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이런 랩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랩을 한 장 좀 깔아주시고요.
좀 넓게 썰어 놓은 양상추를 밑에다가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좀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저는 여러 가지 야채 중에서 파프리카를 좋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파프리카 몇 개를 조금 더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기호에 맞게 색깔처럼 예쁘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깔아주시고 그리고 방울토마토나 이런 토마토를 활용하시면은 식감도 좋고 맛도 살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방울토마토 대신에 이렇게 일반적인 토마토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란도 약간씩 더 추가를 해줄 거고요. 진짜 건강식이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너무 닭가슴살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이 야채를 준비하실 때 여기에 올리브유나 뭐 레몬즙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간장을 좀 더해서 풍미를 살려주셔도 좋고요. 이 닭가슴살을 구우실 때는 소금, 후추 간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그 위에다 이렇게 일반적인 상추를 올려주시는 게 조금 더 싸기가 편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상추를 올려주시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이 마법의 랩을 이용해서 아주 단단하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빵으로 싸지 않아도 이 랩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고정하는 것도 먹는 걸로 저렇게 안 되나? 그냥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랩을 이용해서 한 겹만 고정을 하면은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겹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꺼풀 더 뜯어가지고요. 한 번을 더 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느 위치? 베트남 음식의 그 라이스 페이퍼. 맞습니다. 약간 그거랑 비슷해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빵 없이도 완성이 되고 자, 고정이 다 된 다음에는 근데 저걸 어떻게 먹어요? 자, 이제 그냥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좀 잘 드는 칼이나 빵칼 같은 걸 이용하면 조금 더 잘 썰립니다. 해서 썰어주시면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샌드위치가 만들어졌죠. 너무 예쁘다. 제가 미리 만들어서 여러분들 책상에 하나씩 놔드렸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너무 맛있어 보인다. 와, 이거 봐. 자, 이렇게 하면은 탄수화물 걱정 없이 당뇨 환자분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야채가 많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먹음직스러운데요. 괜찮죠? 안에 닭가슴살도 들어있고. 네, 맞습니다. 네. 야, 근데 탄수화물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맛있다. 네, 박사님. 드시지 마세요. 네, 저는 안 먹으려고. 바로 그래서 지금 군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맛이 어때요? 아니, 되게 뭔가 라이트해요. 빵을 먹으면 뭔가 네. 무겁다는 느낌을 내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기분. 네. 너무 간단히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어느 위치? 샌드위치인데 뭐가 없어. 빵이 없어. 알겠습니다. 차윤환 박사님, 여주즙. 여주하면 보통 당뇨에 좋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근데 여주가 아니라 여주즙이네요. 네. 일단은 어니치를 드셨으니까 목이 좀 칼칼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여주즙 준비해 봤으니까요. 일단 즙을 한번 드셔보도록 하시죠. 예전에 좀 제가 여주가 쓴 기억이 있어요. 여주하면 보통 그 강한 쓴맛부터 떠오르는데 많이 써요. 약간 씁쓸하긴 하지만 괜찮은데? 괜찮아요. 먹는데 구수하기도 그렇게 하고. 못 먹을 맛은 전혀 아니고 그냥 구수해요. 끝맛도. 근데 여주가 그 오이처럼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생긴 그 식물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의 이게 모형을 제가 갖고 나와봤는데 이렇게 생겼죠. 오이 같은데 뭐가 이렇게 막 두두두들 나가지고 일명 이 도깨비 방망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그 아시아나 또는 남미, 인도, 동아프리카 등지에서 오래전부터 자생했던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당뇨 환자의 30% 이상이 여주의 그 혈당 조절 및 자연 대체요법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여주는요, 혈당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2020년에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원료로 인정을 받은 게 총 1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주의 주정 추출 분말 또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건강에 좋다는 거는 아주 쫙 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쓴맛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주는 왜 이렇게 쓴맛이 많이 나는 거죠? 그쵸. 이게 쓴맛이 나는 게 여주니까 쓰죠. 자, 그런데 이 쓴맛 좀 즐기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그 속에 들어있는 쓴맛의 주성분이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여주의 핵심적인 생리활성 성분은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모르데신인데 이것이 혈당 수치 감소에 도움을 주는 주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 혈액 속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서 나쁜 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당뇨 합병증의 경우에서는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혈관들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나쁜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데 이렇게 여주 추출물을 꾸준히 먹어주게 되면은요, 그 섭취한 그룹들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총 콜레스테롤은 18% 감소하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29%나 감소했다는 연구 보고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게 쓴데 그 성분 때문에 혈당 수치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염증 반응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만성 염증성 질환에도 많이 이완이 되지만 사실 그 자체의 점도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거든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세포 안쪽으로 혈당이 이동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만 계속 녹아 있다 보니까 마치 설탕물을 진하게 탄 것처럼 혈액의 점도 그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혈행을 더욱더 저하시키게 되니까 사실 당뇨 합병증을 생각해 보면 전부 다 혈관과 관련된 합병증이거든요. 망막도 그렇고 신장도 그렇고 따라서 이런 혈당 관리, 그러니까 인슐린의 기능을 조절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여주 속 주요 성분인 모모르데신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다른 성분은 뭐가 있어요? 네, 여주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성분은 피인슐린이라고 하는 식물성 인슐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속에서 혈당을 낮추는 데 사용되는 주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요. 인슐린이 원활히 분비돼야지만 근육이나 이런 곳에서 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물성 인슐린 성분들은 몸에 들어와서 인슐린과 비슷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실험이 어떤 실험이 진행됐느냐, 여주의 혈당 조절 기능을 연구한 동물성 실험인데요. 포도당만 섭취한 G그룹은 혈당이 142% 상승한 반면에 포도당과 여주 추출물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혈당이 83%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주요 성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성분은 CLA라고 하는 공액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거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서 특수한 생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좋은 지방산,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이 CLA는 다른 기능을 하는데요. 주요 기능은 바로 체지방 감소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가지고 지방 분해를 빨리 촉진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요. 외국에서는 팻 버너, 즉 지방을 태우는 성분이라고 알려진 것이 바로 이 CLA 성분입니다. 아니, 당뇨 환자들은 항상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체지방을 감소시키면 당뇨 관리뿐만 아니라 나이살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좋은데요? 네. 실제로 이 공액 리놀레산은 이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았는데요. 고지방 식이를 한 G에게 12주간 이 여주 추출물을 섭취시켜 봤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은 18.5% 감소했고 비만의 원인이 되는 백색 지방의 무게는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주의 또 다른 효능은 뭐가 있습니까? 이 여주의 껍질 속에 있는 일종의 이제 사포닌인데요. 이 카란틴이라는 성분을 빼놓을 수 없죠. 인슐린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슐린은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카란틴 성분이 이 췌장의 베타 세포를 촉진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더 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고지방 이 식이 사료를 먹인 쥐에게 12주간 여주 추출물을 투여를 해봤더니 이 공복시 혈당도 약 25% 정도 감소했고 인슐린 기능을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은 54% 개선된 바가 있었습니다. 여주는 먹기 좋은 시기가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래 익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주는 열매가 익을수록 쓴맛은 점점 농후해지고요. 약효는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주의 유효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시기는 좀 다른데요. 개화한 지
7일에서 10일 차에 수확한 여주를 먹는 것이 연구 결과상 가장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때 여주 속에 핵심 성분인 모모로데신과 비타민 C가 최대치로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주를 선택하실 때는 국내산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여주인지, 그리고 제철인 7월에서 8월에 수확한 유기농 여주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주 섭취 시에 주의할 점도 있잖아요. 네, 일단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은 그 원료를 썼는지 이걸 좀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료에 대한 알레르기나 특이 체질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당뇨 관리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미라 씨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이번 주말에 곳곳에 차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단풍이 참 좋아요. 네, 단풍 나들이 가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 완연한 가을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